안녕하세요, 다이나입니다. 2023년도 강의 이제 대개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을 거의 노량진 고등학교에 오신 거를 아니, 나 대학교도 아니야. 여기는 뭐 선택해가지고 내가 듣고 뭐도 아니고 요즘 거의 뭐 노량진 대학이니 노량진 고등학교니 약간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고등학교 분위기가 난다고 다이너쌤 클래스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고등학생 학생들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 공부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합격이에요. 그죠?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뭐,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도 머리에 이제 뭔가 채워지고, 내가 좀 똑똑해지고, 이런 어떤 수업을 하면 참 멋있겠다라는 것은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일 거고, 여러분들 일단은 나는 취업을 하겠다. 이러한 강력한 목표가 있으신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이제 1년 동안 둥둥 떠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좀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작년까지 시험 보셨다가 또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걸 두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초조 선생님들이거나 혹은 그 이상을 공부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합격하고 싶어요. 이걸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지 말고 80점 만점이 전공 점수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공 점수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게 정말 뭐 아주 쉽게 나오든 아주 어렵게 나오든 간에 난 전공 몇 점을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그거를 정확하게 짚으세요. 오늘 아마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분들의 작은 이런 퀴즈 같은 테스트에서도 제가 환산 점수를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20점 만점이면 80점에서 몇 점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뭐 30점이면 내가 오늘 계산해 봤으니까 오늘 퀴즈 간단한 테스트 아마 있을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0점에서 26.5를 맞으면 80점에서 70점 맞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85% 정도가 맞아야지 어느 정도 그 말하자 합격의 안정권에서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항상 점수가 퀴즈가 20점짜리건 30점짜리건 간에 그거에 대한 환산 점수 퍼센티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그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 퀴즈마다 나는 몇 점 이상이 나야 된다라는 거가 아까 말했듯이 30점에서 26.5, 그러니까 27, 28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내가 합격권에 가까워지는구나. 그건 초수 선생님들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만점 맞을 것은 포기하세요. 그거는 포기하셔야 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털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공부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그 합격권의 안정권의 어떤 점수가 항상 매번 무슨 시험이든 이 시험이 뭐 출제가 좀 별로다라고 해도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맞춰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아마 올해 컨셉은 여러분들을 제가 들들 볶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제 더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선생님들이 좀 들어오시나 라는 것들을 이제 명단을 한번 좀 받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올해하고도 달라진 점, 물론 이거는 뭐 노량진에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 클래스에서 제 데이터를 가지고 봤었을 때는 지금 상당히 1월 달에 원래는 초수가 말하자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70%를 차지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저희 클래스에서는 초수보다도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초수분들은 이제 작정하고 들으시라. 그렇지만은 이제 푸시가 한 만큼 뭔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조금 고통스럽겠지.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전체 수준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수업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잠시 말씀을 좀 우리가 저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마다 튀어나오는 부분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넋놓고 그냥 10시간 동안 앉아있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 진짜 다 보여요. 이렇게 높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는 것도 사실은 용납이 잘 안 되고, 아, 내 수업이 이렇게 별로였나?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제가 작년까지 그렇게 막 푸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상냥하게,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올해 이제 항상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매 해마다. 그게 이제 설명회에서 반영이 되는 거고, 설명회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요, 꼭 설명회 영상을 꼭 참조하세요. 그래야지 저하고 이게 딱 나란하게 보고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어떻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강사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가? 커리큘럼. 요즘 MZ세대는 실속을 따진다면서요. 여러분들 MZ세대 맞죠? 맞죠? 의심이 가는 수도 있지만 MZ 맞죠? 자, 실속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좀 실속 있게 하는, 공부에서 실속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의 효율을 따질 것인가. 그게 시간이 적게 걸린다 해서 그게 공부의 효율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는 절대 적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이런 지식을 쌓아가는 데는요, 당연히 시간과 내공이 쌓여야지만이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지식의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요.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뒤돌았으면 모를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나 혼자 하면 될까? 라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똥줄 타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올해 보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올해 시험에 대해서 사실 총평을 하자면 제가 이런 거 사실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해설은 바로바로 뒤에 하지만은 총평 같은 거를 하지는 않는데,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장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거에서 답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그게 정답이겠지만은 사실 그 푸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고려 저런 고려들에 대한 거가 조금 배려가 조금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시험의 잘잘못과 시험의 어떤 퀄리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수험생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였던 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가 지문에서 제시가 됐었어야 되고, 오해 없이 이런 문장이 구성이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컸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거는 각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문제적인 문장의 어떤 구성의 어떤 언어적인 문제들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성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 그게 이제 운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쉽게 좀 떨어지신 분들도 좀 상당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저하고 또 이어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푸시를 좀 해서 테스트에 좀 집중을 하는 거가 이번 컨셉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푸시를 해두는 거가 심하게 들보가 되구나.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적당하게 맛만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저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난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아주 찰떡으로 잘 맞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욕을 해도 지금 나를 위해서 욕을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귀찮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공부라는 건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강강강으로 하는 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은, 미리 이제 그 OT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게 오프닝 강의로 나가니까 인강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뭔가 정말 목숨 내놓고 내가 해야 되는 적이다 라고 하면은
저하고 아주 잘 맞을 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3년, 2, 3년 안에. 물론 3년 전까지는 엄청 들보가 됐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컨셉은 그래서 테스트가 많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상담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전화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전화하는 거에서 빠짐없이 저하고 이미 상담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래서 상담 시스템도 확대가 됐고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다 소화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걸 오늘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량진의 고등학교에 오셨으니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하나 좀 세게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오프닝 강의에서 되게 원래는 부드럽게 자, 우리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황이 갈수록 이제 튜가 줄어든다고 하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요. 어찌됐든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빨리빨리 나가줘야 되는 거가 저의 목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절대로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초수 이상이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의를 들으니까 뭐 이제 모르는 거 없는 거 같고 아는 거 같은데 왜 틀리지 이거죠. 모르는 거야 그거. 받아들이세요 제발. 그러니까 다 보면 알겠는데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 모르는 거 없는 거 같고 라고 하잖아. 아니에요. 강의를 해도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조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PPT 똑같은 PPT거든요. 똑같은 PPT이고, 지금 우리 OT 강의는 이미 화성학 강의를 한번 하고 지금 한 겁니다. PPT 아까 똑같은 선생님, 근데 왜 작년하고 완전 다르게 느껴지죠? 선생님 오늘 강의 되게 좋았어요. 좋은 건 네가 더 잘 들려서 그래.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랬잖아. 그지? 우리 조교한테 아까 그랬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같은 이야기고 같은 내용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 이게 구성주의예요. 학습자가 교사가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구성주의거든.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모드를 가지고 어떤 태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모드의 어떤 준비를 가지고 이걸 귀를 솔깃해서 들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까 강의를 할 때도 막 줄줄줄 받아 적고 막 한이라고 바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보고 있었을 거고. 그 차이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 어떤 사람은 단어가 그냥 띄움 키워드 중요한 거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진짜 완전히 막 되게 중요한 말도 막 쏟아진다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 적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차이예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종음셋이라는 게 이제 저희 주교제이거든요. 그게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일부러 안 나가요. 그 이유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주교제가 종음셋인데, 종음셋에서 문제가 안 나오는 거, 역대 지금 최근 문제에서 그런 게 뭐 한두 문제나 될까? 진짜로 키워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종음셋 제대로 하세요. 종음셋만 하면 될까? 종음셋만 제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건 제가 제 교재다라는 거 아니라 얼마든지 이거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 다 갖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고, 그러면 그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어떻게는 본인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 머리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이런 거죠. 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연도에 공부를 하셨고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요. 내가 좀 덜 외워서 이번에 떨어졌나 봐. 내가 좀 그거 좀 더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떨어졌나 봐.
라고 하고 그럼 올해는 열심히 더 애우면 되겠지? 열심히 앉아서 더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계획과 그리고 열심히, 언제는 열심히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 상황이라는 것과 열심히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몰랐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안 하다 하신 분들은 내가 악기 연주하거나 여러분들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습 벌레들 많을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연습 10시간씩 해본 거 다 경험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적어도. 뭐 대학 입시를 하건 뭐 무대에 올라가는, 우리는 무대에 올라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조성진처럼 연주 안 하고 싶어서 못 쳤나? 수도 없이 들으면서 했지만 그거에 대한 뭘 고려하면서 해야 될지 그 포인트들 아무리 레슨을 내가 많이 다니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막 깨우치고 내가 여기서 더 알아보려고 심혈을 기울여보고 하는 그 정도, 태세, 태도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그 관점 포인트가 하나가 탁 바뀌는 순간에 점수가 팍팍 오르고 막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갔을 때 문풀이나 모고 같은 데서 점수 1점, 2점 쌓여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저는 이번에 학교권 점수가 60, 한 7, 8점은 나와야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40점대인데 제가 가능할까요? 저 이제 40점이 이제 꼭 뭐 꽈락 겨우 넘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니야. 그거는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는 순간에 10점, 15점씩 뛰는 거는요. 열심히 애워서가 아니야. 물론 열심히 애우는 것도 하나의 과정에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엄청나게 푸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점수가 10점, 15점씩 뛰는 것은 어떤 관점 포인트가 확 바뀌고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고 그러잖아. 그건 누가 옆에서 잔소리해서 되는 거가 아니거든. 그건 내가 어느 순간 딱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나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다. 나 이러면 죽을 수 있겠구나. 왜 내가 다이어트 예로 많이 드는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확 살을 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살쪄서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때 다이어트를 확 몰아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상담 많이 하고, 다이다 선생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도 얼마나 힘들게요. 여러분들 상담 하루에 한 7명만 5명, 요즘에 평균 한 7명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을. 7명이면 몇 시간인 줄 알아? 4시간, 5시간이야. 그러면 하루에 반나절 이상인 식으로 사라지는 거여서 나도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태도, 태세에 대한 어떤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건데, 탓을 자꾸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야. 내가 저기서 자꾸 부모 탓을 해. 머리가 안 좋아서. 제가요. 제가 암기가 안 돼요. 우리 연세를 잡수신 분들, 자꾸 제가 나이를 먹어서요. 애를 낳고 왔더니 확실히 기억력이 딸려져가지고, 그거 되게 헛소리예요. 그거 핑계를 어디다 갖다가 두고 싶은 거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졸업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이제 애 키우고 뭐 하면서 너무 이제 책상 앞에서 뭔가 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힘드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DNA 탓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건 상담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음악한 사람들끼리 있는 거지. 어디 공학자가 와가지고 우리 음악 시험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 그지? 다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고 이미 그 머리가 그 머리라는 거 나부터 해서 그 머리가 그 머리라는 거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 내 기준치를 넘기면 된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몇 년을 공부를 했고 다른 사람이 뭐 했고 이거를 두지 말고 내가 상당히 좀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적어도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 공부를 그래도 한 가락씩 했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러분들도 그잖아요. 교육대학원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교직이수 공부 잘해야지 받고 사범대도 성적 높아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치들이 음악하는 사람들 치고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져.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가 막 쪽팔리다고 생각하고 막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막 이걸 감춰버리고 싶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더 밑바닥으로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감춰봤자 얻어지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란 것은 내 자존심과 세상에 원하는 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갖다 어필을 내가 그랬잖아. 아까 틀려도 말하는 그 사람이 내 자존심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 태세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밑으로 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냥 바깥으로 보여야지, 쪽팔려,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싫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진짜 무지함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게 더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더 쪽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음계를 모르네? 다단조를 설명을 못하네? 이런 기초적인 거를 모르겠네. 음정이 그런 거였어? 뭐 이런,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신가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수분들이야 지금 막 의지가 막 불타오를 거예요. 막 공부 막 열심히 할 거고. 근데 그런 분들 포함해서, 초수분들 포함해서 재수, 삼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버티면 된다라는 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버티는 거가 아니라, 아까 말하자면 나도 마찬가지였고, 공부하는 데서 내 자존심과 맞바꾸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스터디를 해도 많은 후배하고 하는데 이 후배가 공부를 나보다 더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자꾸 후배한테 물어보실 때 그게 막 마음에 걸려. 그러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진짜 쪽팔려야 되는 거는 끝까지 이걸 무지한 상태로 시험장 들어간다는 거. 그걸 쪽팔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뭐 좋은 선생님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뭐 내가 좋은 선생님 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대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 단계야. 성인이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또 돌봐줘야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능력들이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빨리 이 과정을 야무딱지게 하고 그 생산적인 어떤 무언가의 과정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설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자존심을 떨친다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도 이걸 몰랐나? 하면 화가 나고, 그거를 갖다가 뭔가를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그걸 알게 해서 시간이 멀을 때 화도 나고, 내가 도대체 뭘 공부를 했던 거야? 하면서 그럴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벽으로 엄청나게 여러 번 많이 올 거예요. 초수분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뭐 1등이든 다 내가 미리 말할게요.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장학금 안 받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 전제하고 가세요. 임용고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학교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한 사람들끼리 지금 모인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뭐 1등, 2등을 했네, 장학금을 받았네, 뭐 어쨌네, 뭐 이런 이야기는 논할 거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겸손하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기본에 대한 거가 도대체, 기본은 아는데, 제일 어이없는 사람, 기본은 아는데 10점짜리 떨어졌대. 기본을 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화가 나겠잖아. 기본을 안다고. 그래서 나 바로 전화했다 대고 테스트 하거든. 이래서 또 상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깊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거는 합격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거를 다 맞바꿔서라도 나는 합격한다. 점수를 어떻게든지 좋게 받겠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지. 공부를 즐긴다? 공부는 무슨 즐겨? 공부 즐기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후딱 해치우는 거지. 공부 재밌어요? 공부 재밌어? 나도 넷플릭스 보는 게 제일 재밌어. 누구나
내가 푸시를 하겠다라는 거는 1, 2월 달에 그리고 제가 좀 더 많이 푸시를 해요. 왜냐면 초수 선생님들 의지가 불타르니까 그래 의지 불탈 때 빨리 이렇게 빨리 성장을 시켜놔야겠다라는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이상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공부하기 싫은 지금 직강에도 이제 그런 분들 지금 계실 거고 인강에서 일단은 그래 다이나가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니 한번 틀어놔 보자 라고 해가지고 하셨던 분들 지금 있으실 거예요. 거의 도살장 끌려가듯이 지금 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앉아라도 있으면 귀라도 열려 있으니 뭐라도 들리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설레이기 시작을 해. 공부가 설레이기 시작한다고.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 막 갑자기 막 뭐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작년에 공부를 했었어도 막 이게 막 퍼즐처럼 막 맞춰지는 것 같아서 와 이러다 수석할 것 같다는 그런 막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막 뿜뿜이로 올라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설레임이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뭔가를 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내가 좋아서 미치는 거 어때요? 넷플릭스는 전체 다 봐야 되는 거잖아. 딱 보는 순간에 끝까지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냥 10시간씩 찍고 도서관에서 앉아서 있는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설렐 수 있게 그 어떤 정신적인 변화, 어떤 태세의 변화라는 것이 나 혼자의 의지의 힘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상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신중하셔야 돼요. 뭐냐?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상담을 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라는 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선생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뭘 보고 싶기도. 그거는 상담이라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고민을 했고 내 성격이 이렇고 내가 이런 걸 못 참아내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내 환경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내가 또 알바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겠는 이 상황에서 그렇고 엄마한테 맨날 안 그래도 지금 음악하느라고 기둥을 갖다가 하나 집안에 기둥을 뽑았는데 지금 두 쪽 다 뽑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괴롭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나는 시집은 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불안감들이 나에게 와서 자꾸 공부에 방해를 하면 있을 수 있죠. 사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환경 정리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내가 이렇게 돈 쓰는 게 맞나? 내 새끼한테 좋은 거 하나라도 좋은 책이라도 하나 더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심리적인 그런 죄의식. 내 남편은 무슨 죄인가? 이러면서 토요일마다 지금 아기를 봐주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내 남편이 토요일날 일요일에는 육아를 담당하고 나는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남편에 대한 어떤 죄책감 우리 친정엄마는 뭔 죄란 소린가? 하면서 음악한이라고는 등골 빼먹었는데 지금 또 등골 또 빼먹어야 되는가? 뭐 이런 괴로움들이 따라다니는 거지. 그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정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공포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거기에서 빨리빨리 해내지 못하는 열등감 다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는데 열등감은 우리가 쩌든 사람이라고 하죠. 나도 진짜 열등감에 쩌든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렇더라고. 열등감을 사랑하시면 돼요. 왜냐? 열등감을 아주 깨부수려고 발악을 하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찬장이 깨져 있어. 정말 또 다른 레벨업이 되어 있는 거죠. 난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야. 그게 깨부수게 해서.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가 여러분들을 아마 엄청나게 성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은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내 자존심과 맞바꾼다라고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실속을 따르세요. 실속. 남에게 보여지는 거, 어차피 남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골인 점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월부터 올해 약간의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느낌이 뭐가 있었냐면 생각보다도 지금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한 이래로 역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뭔가 기본기에 대한 거를 밑바닥부터 쌓아야 됐다는 그 태세 전환이 분명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3월달부터 들어왔거든, 보통.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좀 뭔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수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고 다이나 클래스는 좀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다라는 힘든 과정에 대한 걸 미리 말하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20kg, 30kg 이거 드는 거 힘들죠? 10kg 드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 난 솔직히 30kg도 못 들어. 힘들잖아. 그치만은 내가 힘들려고, 들어보려고 발악을 하면서 하면 언젠가는 또 들어요. 그죠? 그거예요. 공부는 어차피 내가 하기 싫은 거다. 정말 공부가 재밌다. 아니야. 공부를 즐기는 순간에 공부가 길어져. 그러겠지. 공부가 재밌으면 공부가 길어지지. 공부는 빨리 해치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뭘 얻어야 되는가? 수업이 10시간이다. 그럼 수업에서 어떻게 뭘 얻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말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다 한 명 한 명씩 저 다이어트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계 어떤 형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싶은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는 거냐면 공부하는 거는 자랑스러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부족한 아직은 불안정한 나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외롭고 고독해 본 적 있잖아. 연습할 때 너무 힘들지 않았어, 그게? 공부는 더 하거든요, 공부는. 그러면 거기에서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그리고 그게 정신병을 만드는 거거든. 우울증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되는 거고. 친구? 사라져. 가족이라고 있는데 가족하고 맨날 싸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이러다가는 진짜 공부 더 하다가 남편하고 이혼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 우리 친정 엄마하고 이러거든. 우리 시어머니 무서워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지금 공부하는 거 비밀인데. 진짜 시댁 가는 거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관계에서 깨뜨려지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깨뜨리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힘을 받으세요. 그러려면 내가 그 관계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선생 되는 거 보고 싶다네? 우리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곧 나의 꿈이고, 그런 어떤 목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돼. 말하자면 내 마음이 지금 아프다. 괴롭다. 공부하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다. 만만치가 않는 것 같다라는 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이 다 된다? 그게 아니야.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내 머리가 이렇게 돌 멍충인지 알았어.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쪽팔려. 나 진짜 그거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야지 친구가 이해를 해요. 자꾸 전화 피하고 핸드폰 번호 쑥 바꾸고 이게 아니라 나 진짜 공부가 진짜 장난 아니네. 나하고 공부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돼요.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라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관계를 깨뜨리지 마세요. 그들한테 힘을 받아야 돼. 막판에 갈수록 더 마찬가지야. 그게 막 다시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끙끙 앓으면서 혼자 공부 방법을 찾으러 가려고 하고 막 혼자서 막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센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만한 거다. 굉장히 오만한 거다.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내 저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강사가 하는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량진의 커리큘럼, 강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초수분들한테는 가장 1순위는 지식 전달일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이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컨셉을 내가 왜 다이나 선생님과 같이 하지? 왜 다이나 커리큘럼을 같이 가려고 하지? 라고 할 때는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절대
말하자면 정해진 어떤 범위에서 완주를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죠. 아,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 안 하면서 계속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어때요? 자기를 조절하고 책상 앞에 앉게 하고 뭔가 선생님한테 다시 뭔가 또 상담을 해서 뭔가 자기 어떤 태세 전환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재수, 삼수가 굉장히 월등하게 빠른 위치에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문제에 대한 것을 자기 안에서의 뭔가 찾아보려고 하다 지친다라는 거지.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그냥 인생 탓을 하고 그냥 져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설명할 거 되게 많기도 많지만은 나 이러다가 또 늦겠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마 지금 많은 갈등을 하시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초수이면서도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 자,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분들은 뭐라고요? 그 머리가 저 머리 저 머리 다 똑같다. 내 머리도 음악을 그래도 꽤나 10년 동안 했던 사람이다. 주워 드는 거 제일 많은 거가 그래도 공학적인 거나 법학적인 지식보다도 나는 음악적 지식을 제일 많이 평생을 쌓아왔다. 해볼만 한 거다. 1년을 내가 바짝 어떻게 긴장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이상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 뭐 이제 재수 이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그게 심리적인 거든, 어떤 지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큰 오만이다. 우리는 그냥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이에요. 그죠? 결국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도 내 학생들에게 좋은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영향을 주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어떤 가정 안에서 지금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행복을 꿈꾸는 것도 사회 속에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꿈꾸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건강하게 공부를 잘하고, 공부하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잡을 하자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하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지나온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노량진의 학원, 지금 적어도 이 시험을 보겠다고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간을 생각하면은 전문가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주변이 다 그냥 교육대학원 나오고 주변이 다 사범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팩트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적어도 교사 집단, 그리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학업적인 어떤 수준은요, 엘리트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뭐 그렇잖아요. 사실 엘리트예요. 근데 그거를 왜냐면 이 시험 자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학원을 다니고 그걸 또 준비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전문가 영역이라는 어떤, 남들이 사실 그냥 잡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 음악 교육, 여러분들이 데려가는 거는 어떤 직업이에요? 음악 교육 전문가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간 어린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건 줄 알죠? 비전문가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다? 전공생보다 비전문가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워요. 비전문가인 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거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론일 수밖에 없는 거가 왜 그랬어요?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떤 음정, 음계 이런 것들을 그냥 썼지만,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음악가들이 하는 영역이지만, 이게 왜 그렇다라는 거를
원리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음악 교육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두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자, 그래서 다이나 수업의 OT 첫 번째 다이나 세일. 정말 다이나 세일이라는 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카페에서도 다이나 세일가 있어요. 아세요? 다이나 세일 그 창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주로 다이나 세일에 글을 잘 쓰진 않아요. 쓸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다이나 세일을 한동안은 좀 잘 안 쓰기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때 이게 자주 뭔가를 하면은 이게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약발을 올리려고 할 때 정신 차리세요 라는 문구로 제가 편지식으로 이렇게 쓸 때 다이나 세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문풀이라든지 뭐 모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거 있죠. 제가 근거를 드릴 때는 어떤 문헌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드리는데, 이런 어떤 구어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말을 좀 쉽게 던지게 되면은 그게 좀 쉽게 하다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이나 세일을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어적 표현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의 경험과 노하우, 어떤 거를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저의 어떤 구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직관적으로 뭔가 담은 그런 꿀팁들이 좋은 점, 뭐 페이퍼를 통해서든 뭐 여러분들이 나가는 자료든 아니면 카페 글에서든 이런 다이나 세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도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다이나 세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카톡을 보내신다거나, 물론 카톡이 조금 늦어요. 제 거짓말 안 하고 제 핸드폰을 지금도 이렇게 들고 다니까 직라이브 때문에 지금 들고 들어왔는데, 하루에 카톡이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40개 50개가 쌓여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번만 보내면 좋겠는데 2개씩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진짜 40개 50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겠잖아. 한 20명만 보내도 40개 50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카톡을 답장이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가요. 일주일 안에는 가니까, 뭐 애나와 친해지기라고 해서 카톡, 제 카톡이에요. 요거 핸드폰 들고 오는 카톡. 그래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보낼 때 선생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물론 지금 어저께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 거 다 저장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지 어떤 선생님이시네 할 거 아니야. 누구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 생각 업무폰인데 누구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오늘 거부터는 지금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등록을 해놔야죠. 직라이브 직각 인강생, 인강생 누군데요, 선생님께 인사하려고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저것만 보내란 거 보낼 필요는 없고요. 번호를 보낼 필요는 없고, 번호는 다 등록돼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분명히 아까 제가 고민했던 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정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에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는데요, 선생님, 좀 도무지 이게 안 돼요. 선생님 강의가 20시간이 올랐는데 저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강의가 20시간이면 강의가 듣다가 끝나겠어요.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올해 강의 많아요. 많은 것도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주로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 창구가 이렇게 채널이 다 달라요. 어떤 내용에 대한 건 어디로 해야지 가장 빠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워낙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까,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가야겠다. 아니면은 뭐 공부가 좀 연차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저기가 있는데, 근데 다른 어떤 이제 공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소통 창구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 수업에서의 어떤 질문들 있죠. 질문들. 그래서 다음 카페 뮤직서커스 앤 다이애나에서, 여기가 공식 카페인데 여기는 모든 공지와 그 다음에 수업 질문들, 그래서 이 수업 질문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심할 거. 절대 자기 거 지우지 말 거. 지우면 강퇴시킬 거야. 얌차같이 자기 질문하고 부끄럽다고 지워버려. 질문은 부끄러운 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분 질문이 많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참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답답하구나 라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절대 지우지 말 거. 명심하세요. 왜냐면 질문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걸 이제 서포트 해주는 우리 조교수님들 미치는 거야, 막. 진짜. 이거를 똑같은 걸 5번, 6번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돌겠잖아. 그러니까 절대 지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의 제목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질문의 제목에 대한 거 몇 쪽에 있는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도 돼요.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도 되고, 그래서 절대 본인이 쓴 걸 지우지 말고 질문은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랬고, 그 다음에 뭐 강의에서 몇 분 몇 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조금 쓰되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말 것도 하나.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면 이제 답글을 다룰 때 이거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의 제대로 들으세요. 이 말이야, 사실은. 근데 강의를 2배속으로 듣고 후루루루 안 들리잖아. 2배속으로 들으면 인강 선생님들. 안 들리잖아. 근데 그거를 본인들 수르륵 듣고 나서 어디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룰을 좀 확실하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이게 좀 잡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잘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카페에 대한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안내를 아마 한번 공지를 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카톡에서 뮤직 서커스 린지라고 하는 이제 뮤직 서커스에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실은 상담을 하기 전에 뮤직 서커스 린지 이쪽에서 한번 상담을 1차 하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돼. 왜냐면 나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이나 클래스의 수업이나 상담, 아까 말했죠. 선생님 저 이거 동영상 20시간짜리고 어떻게 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아마 상담이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도대체 지금 기간제를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아이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에서 그런 어떤 플랜들을 같이 짜게 될 테니까. 그리고 실기 상담도 여기서 해요. 실기 상담도. 그 다음에 카톡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저한테 그 카톡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뭔지 알겠죠? 개인적인 환경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식 채널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뮤직 서커스를 해놓으시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뭔가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뮤직 서커스에서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기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나가는 거 교재 조금세도 지금 뮤직 서커스 출판사에서 지금 다 나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것은 뮤직 서커스 쪽에다가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추가를 해놓으면은 아마 좀 소식 같은 거 받고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실기 강의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실기를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저런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은요. 영상 보면서 연습을 일단 악보도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레슨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적어도 반주 패턴이 어떻게 되고 리듬이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이나 뮤지컬 리듬 같은 것들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연습을 충분히 다 한 다음에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레슨비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커리큘럼에서 몇 곡을 하는데 내가 강의비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레슨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초수생들 잘 모르실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돈이 정말 실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깨지거든요. 실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전공이 아닌 분야가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거고 당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실기 상담하셔서 내가 어느 지역 볼지 2지역 정도 골라가지고 빨리 지금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6월달 안에까지는 모든 실기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그때 한 달 확 몰아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거. 그때는 또 특히나 초수 선생님들 그때는 수업 시간하고 면접반이라고 바빠요.
수업 시험도 막 이렇게 막 스파르타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냥 교생 실습이나 기껏 했지. 그래서 실기 부분에 대한 건 상반기에 무조건 끝낼 거야, 무조건. 그래서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세팅을 지금 완벽하게 좀 해놓고 플랜을 짜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부분에 이런 거는 가셔서 그냥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뮤직 서커스는요, 거의 우리 수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음원 라이브러리 같이 음악 악보 같은 거 나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몇 천곡 되죠. 몇 천곡 되는 걸 라이브러리로 해서 조음색 순서대로 다 돼 있는 거지, 음원에.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는 제가 그냥 전체 공지,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가 아니어도, 왜냐면 카페 같은 거 약간 좀 우리 클래스 사람들만 이렇게 등급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네이버 밴드는 약간 공개적으로 좀 가는 데서 있는 거여서 뭐 수업 보조자료라고 했는데 밴드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채널들을 다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테스트가 꽤 많을 거예요. 테스트가 매 주차마다 있을 것이고요. 당장 1월 달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인드맵 테스트 첨삭 제출처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인드맵하고 테스트 시험지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윌비스 임용 홈페이지 첨삭 게시판이 있습니다. 윌비스 임용 홈페이지에 첨삭 게시판에서 하는데, 잘 들으세요. 모든 파일은 PDF로 전환을 해서 보내실 거. PDF로 전환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거 채점할 때 PDF로 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에서 바로 채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 파일이 막 뒤죽박죽이면 제가 변환을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PDF로 안 되는 것들은 채점이 안 돼요. PDF로 만든 후에 하나로 병합을 하세요. 낱개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로 zip 파일로. 그래서 이름 뭐 해가지고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왜냐면 파일이 뭔가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채점마다 이 사람 지금 큰일 나는데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거의 바로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zip 파일로 제출하면 되겠고요. 양식이 안 갖춰지면은 채점 안 됩니다. 이거 변환하다가 하루 다 가버리면은 계속 지연이 돼버리기 때문에 꼭 그건 지켜주세요. 자, 파일 양식을 할 때 윌비스 아이디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자기 이름 써주실 분을 써주면 좋죠. 그래야지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아이디 뭐 W56234님이십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죠? 뭐 준희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파일하고 전화번호 같이.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 제출 가이드는요, 당장 1월 달을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마인드맵 제출을 할 건데, 제출 시간은 화요일 오후 1시부터 해서 2시 사이까지. 시간에는 제출 취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윌비스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1시부터 2시 그때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미리 내지 마세요. 그때 내세요. 나중에도 내지 마세요. 그때 내세요. 정해진 시간에. 이게 너무 많은 숫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분실이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윌비스 첨삭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또 공부 방법에 대한 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공부를 뭐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우리 초수 선생님들은 마인드맵에 대한 내용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그 사람들 다 공부는요, 어느 순간에 팍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어느 순간에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재적인 거가 딱 터지는 순간이 올 거니까, 일단 초수 선생님들은 내가 막 재수 삼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겠다면은 망해요. 알겠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실하게 다 하는데요. 1월부터 2월까지 6회 6번 제출을 할 겁니다. 6번 마인드맵 제출과 그 다음에 테스트 제출이 있는데요. 초수 선생님들은 강의 수강 후에 마인드맵 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인드맵 오늘 교재가 지금 택배회사 때문에 지금 도착이 안 된 지역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로 업로드를 받았어요? 있어요, 자료? 왜 선생님 마인드맵 자료가 없어?
있죠? 네, 마인드맵에 오늘 없는 분들은 뒤에 해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 인강 선생님들도 오늘 첫 페이지 거는 올려놨는데요. 이 마인드맵에 있는 지금 마인드맵 자료를 가지고 강의 수강 후에 마인드맵을 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금 교재에 있는 거를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처음 시작은. 그리고 이제 하면서 막 내가 적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강의 설명도 적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문제가 또 나가요. 오늘 한 줄 정리 문제 나왔죠. 네, 한 줄 정리 문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치 문제집과 같은 형태인데, 그게 바로 강의 내용 기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 강의, 그러니까 마인드맵 책에 있는 거, 강의 설명, 그리고 문제, 이렇게 나가는 걸 종합해서 이거를 자신이 어때요? 재구조화를 하는데 거의 강의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새로이 뭐 할 것도 아니고 강의 설명을 온전하게 들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 골자는 똑같고 책에 있는 그 골자도 똑같고, 거기서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야겠다, 추가를 해야겠다, 이런 거가 아무래도 다 달라지겠죠. 이게 곧 자기 서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이 마인드맵에 원래 있었던 걸 골자로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좀이라도 그냥 있는 거 그냥 똑같이 해갖고 하는 건 의미가 없겠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풍성하게 지식을 연결시켜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지식을 파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 나가는 과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이상이신 분들, 이제 아까 말했죠? 올해는 좀 독하게 푸시를 하면서. 자, 강의 수강 후에 마인드맵 제작을 하는데, 자, 소수분들이 하셨던 건 당연히 뭐 작년에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한 줄 정리에 있는 거와 이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2차를 해보셨던 분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1월 달에 그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이유가 막 그 이유지 않은가 싶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초수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 하면은 판사에다가 개념 정리를 딱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애들 그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 한 배에 따른 형식, 땡땡 뭐 하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반드시 칠판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인드맵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제가 설명이나 자료에서 다 있겠지만은, 우리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료들을 총동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줄레줄레 다 쓰냐, 그게 아니라 교과서나 이런 거 봤을 때 한 배에 따른 형식을 갖다가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쓰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칠판에 딱 개념으로 딱 한 줄을 썼을 때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 있는 그걸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아니야. 2차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강의와 전년도 자료, 교과서 및 기타 자료의 개념을 활용을 하셔서 자신이 나중에 2차에서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교과서나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예요.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국음악교육사 해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아마 지금 이제 2년차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한 페이지 안 나올 거예요. 시대가 좀 갈라진다든지 뭔가 그런 거가 있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타지시켜 나가는 거죠. 뭔가를 계속 뻗어져 나가는 지식. 그게 이제 재구성이에요. 지식의 재구조화. 여러분들 뭐 1년에 구조화 하신다 했죠? 재구조화는 뭐예요? 재구성이라는 거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수업이 아니라 OT지. 뭘까요? 재구성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한 거를 그대로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나타내는 거.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도형의 어떤 그룹핑으로, 그림으로 해서 한 거가 마인드맵이죠. 그죠? 그 재구조화는 내가 다시 한번 분별을 예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마인드맵 교재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조음셋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에 조음셋은 자세히 돼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사실 조음셋을 많이 안 쓰는 이유, 거의 안 쓸 거예요. 안 써요. 안 쓰는데 거기에 이제 마인드맵을 만들 때 키워드, 단어를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지. 단어,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채점할 때도 단어를 채점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영어 단어장 먼저 외우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문제로 나가는 거에서 한 줄 정리 문제라는 게 있어요. 한 줄 정리. 오늘 페이지로 나갔을 건데 한 줄 정리 문제는 그야말로 한 줄로 물어보고 한 줄로 답하고 한 줄로 물어보고 한 줄로 답하는. 오늘 받으셨어요? 아니, 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마인드맵 포함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물론 초수분들이 지금 뭐 2년차 이상이신 분들처럼 하시면 좋겠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골자고, 그리고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 맞아요. 프로그램을 전혀 안 써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플로 다운받아도 되고요. 요즘엔 탭으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탭이 오히려 더 간단해요. 바로바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래서 PC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탭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활용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 카페에서 마인드맵 가이드 해가지고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되도록이면은 수기로 서브를 만들 거가 아니라 컴퓨터화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의 지식 구조에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거를 습관화시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이로 서브 노트 만든다고 연필로 막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그 노동하고 있게 돼요, 나중에. 이거 옮겨 적는이라고.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딱 볼드체로 하는 그 습관들 있죠. 그거를 하셔야 되니까, 그 연습이 바로 키워드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 것인가요?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글이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줄글이 없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계속 설명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마인드맵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강을 듣고 오실 거예요. 인강을 듣고 오시고, 아마 스케줄 보셨죠? 스케줄 보셨어야 알겠지만은, 기본 이론 강의가 인강으로 작년에 제작된 걸 가지고 할 거고, 여기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오늘 지금 테스트 문제 있을 거예요. 한국 교육사 부분에 대한 것만.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이제 테스트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테스트에서 점수, 환산 점수 몇 점,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몇 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거 테스트 한번 말해볼게요. 테스트. 자, 테스트 잘 들으세요. 직각은 바로 9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시험이. 9시 반부터 10시까지 나오시는데, 그때 이제 시험은 한 10분, 15분이면 풀어요. 그래서 시간 외 제출은 취합이 안 되고요. 9시 반부터, 9시 한 40분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보고 걷어가고, 네, 좀 끊었다가 갈 건데요. 직라이브, 인강 모두 동일하게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 일요일날 강의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토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딱 제출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스캔 어플 다운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스캔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하기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시험 보고 시험 적극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실제로 느끼세요. 알겠죠? 그래서 테스트는요, 전공 만점이 80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안정권 점수라고 할 때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정답률 85%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시험 모의고사처럼 갈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한 몇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만점은 30점 만점으로 할 거예요. 그럼 환산 점수를 했었을 때 70점 맞으려면 25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시험이 말하자면 25점이고 되도록이면 만점이 탁탁 나와야지.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요. 목표 하나라도 틀리면 가슴이 쓰려야 돼. 요만큼 범위에서 그걸 틀렸는데 요만큼 범위가 몇 개 있으면 얼마나 더 틀리려고. 그래서 점수에 목숨을 거십시오. 점수에 목숨을 거시고, 초수는 18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60점을 맞으라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말하자면 30점에서 25점을 목표를 하셔야죠. 근데 내가 25점을 못 맞았다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럴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이 정도 점수에 가까이 가야지 공부 방법이 성장이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제출하게 되면 석차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대한 첨삭이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뭘 틀렸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충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고 저한테 상담을 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상담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걸 자꾸 틀리더라고요, 선생님. 분명히 외웠는데 글자만 생각나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근거 있는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또 성실함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점수를 확 올리고 싶다. 이것만 먼저 하세요. 6번 마인드맵 제출과 6번 테스트를 하는 것만 완수를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있으니까 자꾸 내년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발 인류의 것만이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거가 목표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인강 업로드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직강 선생님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번 일요일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그때부터고 강의가 시작된 건 10시부터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가면은 모의고사나 이런 건 9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실제 시험 시간하고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일요일에는 9시 반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종료 시간은요. 직강, 직라이브, 직라이브는 지금 현장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5시부터 7시까지인데요. 뭐 그 클래스의 특징마다 좀 달라지는데 대충 7시 정도까지 직강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남아서 자습을 하고 가도 되는 거니까 7시 이후로 티켓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시부터 7시 사이에 뭐 오늘 같은 경우 6시 정도로 일요일은 지금 6시인가요? 5시인가요? 6시죠. 네, 5시던가? 그렇게 지금 클래스마다 조금 특징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서 강의실을 쓰기 때문에요.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습하고 가셔도 돼요. 여기서 한 10시에 아마 나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그것도 방법이에요. KTX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서 바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밤에 차 타고 내려가는 것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스터디를 하더라도 바로 끝나고 지금 여러분들은 약간 서먹서먹 하겠지만 이거 한 3주 지나면 이제 뭐 다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스터디가 만들어져요.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직강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스터디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인강 업로드 시간은요. 직강 강의가 진행된 다음날 내일 그러니까 오후 이제 정오부터 해가지고 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시험 문제는 토요일날 같은 시간에 9시 반에 업로드가 된다는 거. 자, 올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나서 뭐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나 배우셨을 법한 그거겠지만 블렌디드 수업이 뭔지 아시죠? 뭐야? 이미 학교에서도 많이 했겠지만은 혼합형이죠. 직인강. 그러니까 직강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직접적이고 인강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강이니까 뭐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직라이브와 직강 분들이 이제 블렌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요. 제가 강의가 많을 겁니다. 라고 했고 분명히 강의가 많다라는 말도 나올 거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의가 왜 많겠어요? 강의가 왜 많을까요? 전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되게 좀 약간 저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거를 가르치지는 않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지식 자랑을 할 게 있다고 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지 여러분들 앞에서 지식 자랑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시험을 온전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폭넓은 지식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정말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다 맞아주면 되는데 시험이란 게 꼭 그런가요? 아니죠.
아는 것도 틀리고 못 맞출 것 같은 것도 어떻게 조합돼가지고 맞춰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깊게 더 많이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가 시간을 적게 들면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굉장히 그것도 오만한 생각이죠.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들으면 효과적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문에 다현아 말 엄청 빠르대 이런 소문이 있대요. 저도 들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 되게 빠르다고 그런다. 오늘은 이제 OT니까 이렇게 가서 말이 빠른 건 사실이에요. 왜? 난 지금 전달할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나하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 여기서 거의 5분 쉬면 진짜 5분 쉬어요. 5분 쉬어. 진짜로 5분 쉬어. 그렇게 쉬는 시간이 긴 편도 아니고 직강 오면은 거의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2, 30분씩 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5분이면 진짜 5분. 조금 길면은 이제 내가 커피 한 잔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10분 이렇게 가는 건데 말이 그렇게 빠르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혼자 공부 착실히 하면은 체계도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생각보다도 귀로 기억하는 게 더 많더라고. 귀로 말해 준 거. 그리고 제가 한 10번 말한 거. 그런 걸 기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꼼꼼하게 자세하게 가져갈까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직강에서 2번, 3번 나와야 될 거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직강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나하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 만나게 되니까 공부해야겠다. 뭔가 긴장감 있게 해야겠다. 그리고 질문도 빨리빨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런 게 직강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과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를 좀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은 살리되 직강을 2번, 3번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이 지쳐요.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외출하고 갔다 오면 그냥 하루 다 끝나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봐봐. 이틀만 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교육학 하시죠. 스터디에 한번 들어가죠. 실기 또 한번 월화수목금토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갔다 오면 끝나는 거야. 진짜로. 근데 그게 있지. 하루 나오면, 그러니까 6시간 강의라고 해도 하루 나오면 그게 하루가 되는데, 인강으로 들으면 오전에 8시부터 해가지고 점심 먹기 전까지 쫙 이렇게 좀 몰아서 듣는다 하면은 그래도 반나절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목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하나하나를 다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아까 상담에 대한 확대라든지 푸시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갈 것 같고 되도록이면 강의 시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서 사전 강의라는 거가 있고 정규 강의, 추가 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전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규 강의, 예를 들자면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에 총론이 있고 기초가 있잖아요, 개론서에서. 근데 총론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강의, 제가 전년도에 녹음했던 거, 그게 갈 거고, 기초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써요. 제가 요즘에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 음악교육 기초, 그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아예 화면으로만 딱 책으로만 나올 거예요. 제 얼굴도 안 나오고 책으로만 나와서 거기에 딱 그 책에 완전히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프리뷰처럼 한번 듣고 와요. 그리고 정규 강의에서는 공부 방법에 대한 걸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은 좀 더 방법에 대한 게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던 추가 강의. 그게 이제 기초책에서는 오늘 우리가 철학을 끝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 철학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끝나겠어요. 근데 목표는 일주일에 철학이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미 강의를 듣고 오시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 근데 음악교육론 같은 이런 개론서 강의도 마찬가지지. 개론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지만 총론은 저기고 사전 강의고 정규 강의 여기에서 기초에서 일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는 인강으로 다 듣고 오셔서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총론이나 특히 기초책 같은 게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한 줄도 건너뛴 거 없어요. 한 줄도 건너뛴 거 없이 하나하나 주석 따듯이 단어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심리학 영어라든지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문단 노트 정리해서 이 문단 노트의 핵심은 뭡니다 라는 거 다 정리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를 갖다가 읽고 정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이브를 할 거예요. 혼자 읽어보면 또 남는 게 없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겨우면 2배속을 듣든지 뭐 1.5배를 하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노릇이고 저는 어쨌든 설명이 왜냐면 직강에서는 제가 10시간, 12시간씩 여러분들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치고 나눠서 좀 해야 되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7시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보내드리고 그래야지 또 스터디를 하더라고. 그날 오후에. 안 그러면 8시만 딱 넘어가면 밥 먹고 나면 그냥 뻗어버리거든. 근데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7시 이전으로 끝내서 저녁을 먹고 여기서 스터디를 하다 뭔가 한 텀이 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을 갔는데 강의 양은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그걸 좀 더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강에서 막 쫓겨가면서 해야 될 거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아마 그거는 배수를 좀 올려도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하기 때문에 조금 배수를 올려가지고 가시면은 내가 4시간 녹음했던 거를 한 2시간 반 이렇게 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배수만 올린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에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걸 정확하게 알게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목표가 뭔지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강좌가 엄청 많아요. 자, 강좌를 갖다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는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미스커스 린지 거기에다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강좌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반도 이만큼 있고요. 뭐 개론서 강좌가 또 따로 있어요. 음교론도 지금 개론서 강좌를 원래 3월 달에 했던 거를 지금 땡겨서 한 거거든요. 왜냐면 총론이 올해 또 나올까 봐. 그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기초책부터 빨리 먼저 끝내자 해서 1류부터 그렇게 가는 건데 강좌가 많은데 초수 선생님들은 메인으로 두고 가는 강좌. 그게 종음셋 한 줄쟁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저 교과서반도 못 들었고요. 뭐도 못 들었다가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초수일 때 그거 다 소화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선생님 그 소화 못하는 거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교과서에 깊숙하게 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내가 교과서를 정말 소홀하겠구나. 근데 사실은 교과서 종이셋에 다 있어요. 다 넣었어. 다 넣어서 반영했는데 그때는 종이셋에는 안 보인 거지. 근데 교과서 보니까 있어. 종이셋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수 선생님들의 목표를 종음셋과 한 줄 정리 그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강좌에 완전 올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해버리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소화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교과서를 아주 좀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몰아서 듣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거기에는 설명하면서 음악도 바로바로 나오거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강의는 다 들으면 좋지. 개론서반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개론서를 읽고 싶다는데 개론서를 혼자 완주를 못해. 꼼꼼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글자만 읽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개론서반도 국악, 서양 뭐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열어드리겠지만 지금 이번에는 음교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론서 강의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초수 선생님들은 다 소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메인스트리밍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그렇게 목표를 두시고 내가 지금 그 2년차 이상이시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교과서 이런 거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수업 시간하고도 연결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강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활용할지 내가 음악사를 했는데 하필 르네상스를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그럼 교과서반에서 르네상스 파트를 봐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은 달리 보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을 뭐 해서 잘 가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게 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한다면은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계속 상담을 하면서 변화해 가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강의 계획서에 사전 강의, 사후 강의를 갖다 다 표시를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활용에 대한 것은, 자, 사전 강의는 정규 수업 전에 반드시 수강하고 오실 거. 사전 강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전 강의는 반드시 수강해야지 여기에서 직각에서 들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거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강의 밀리지 않게. 자, 1월 달에 어차피 시작하신 거예요. 어차피 제가 공부 선생님 저 어떻게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올해는 학교 갈 수 있겠죠? 올해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죠? 이래요. 나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저 어떻게 할 거냐? 하라는 것만 좀 제대로 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선생님, 진짜 이거 상담 내용이에요? 내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고, 몇 분한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제가 2년차 이상이신 분들이 전화하면서, 강의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개론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도 같아서 제가 개론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리고 한 1, 2월 달에 개론서 혼자 쭉 읽어보다가 3월 달에나 이제 가서 해보려고 해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럼 개론서 지금 now 지금 right now 지금 읽어봐 이거 했어요. 지금 전화 끊자마자 지금 읽어. 지금부터 읽을 자신 있고 잘 읽어서 계획표 딱 나오면 1월 달에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선생님 제가 혼자 읽을 자신이 없는데요? 그럼 나와서 기라도 열고 있던가 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강의는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쉽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 라고 하는 그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고, 제 강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용은요, 개론서에 아주 자세히 다 풀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가 중요한 거거든. 내 어떤 뇌구조에 맞춰서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냐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는구나 라는 거를 점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강의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절대 밀리지 마세요. 절대 밀리지 말고 하면은 6번 제출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대박 점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업로드된 주차 절대 넘기지 말고 잘 따라오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3월 달부터 갔다가 이거는 뭐 내 자랑이기도 해. 자, 3월 달에 그냥 수강 신청해갖고 들어왔는데 거의 98%가 1월 달에 안 된 사람들 거의 다 전원해서 다시 1월 달부터 듣는 분들이 98%예요, 진짜로. 내 자랑할 만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골자 구조가 1, 2월 달에 그만큼 단단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3월 달에 가가지고 기본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신 거는 아주 잘한 선택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빛이 나는 거는 3월 달에 빛이 날 거예요. 초수이지만 그래도 약간 알겠다 이제. 그런 뭔가 모르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직도 무지한 게 많지만 뭔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일주일 수업을요, 빼먹는 거라든지 일주일 수업을 놓치는 것은요, 대학에서 한 학기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정말 이제 이만큼 나가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다음 주 2주차가 되면 리모가 끝나요. 알아요? 리모가 3주가 끝나면 뭐가 끝나요? 심리학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2월 달이면 뭐냐면 음악교육론이 다 끝나요. 나 진짜 한 줄도 안 빼먹고 다 읽어가면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 수업의 분량과 같다라는 거야. 미루면 큰일 나요. 화성화? 두과? 1, 2월 달에 다 끝나요. 개념? 1, 2월 달에 다 정리할 거예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한급맵에 있는 거 전범이야. 그 마인드맵 수십 장이 나올 거야, 아마.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 정말로 하라는 것만. 강력하게 하라는 것만. 뭐 더 하려고 하지도 마요. 더 머리를 짜봤자 더 이상 안 나고, 나도 머리 정말 많이 짜내서 만든 커리큘럼이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어떻게 던질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알고 시작하세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나만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다 못해요. 작년에 했던 분들은 날라다녀요.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을 못 이기냐? 어느 순간에 팍 앞지르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초수분들도 지금 있는 거에서 정확하게 해내세요. 이 딱 6개 마인드맵 6개가 아니에요. 6번이지. 거기에는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예습보다 복습을 위주로 하세요. 예습 복습에서 복습 방법은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복습하세요를 제가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해오시면 돼. 그 다음에 1년에 학업 계획, 지킬 수 있는 계획, 주변 환경 정리. 지킬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저 개로서 다 봐버릴 거예요. 이런다? 떨어지고 나면 개로서 다 봐버릴 거예요. 그라우트부터 다 보고 들배 몇 권이에요. 말해서 근데 지킬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슈퍼맨이 아닌데 제가 본인을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했죠. 굉장히 겸손해져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이거를 1년 만에 합격할 수 없는 불가능인데 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태세 전환이 돼야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빨라요. 남들이 뭐 초소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데 나도 되겠지라는 이만큼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지 말고 불가능인 건데 이 불가능을 어떻게 나 같은 게으름뱅이가 나같이 잠이 많은 사람이 나같이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연습이라고는 해봤자 엉덩이에서 3시간이면 지긋지긋해가지고 땀 찬다고 못했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강제적으로 이걸 나를 그냥 벼랑 끝으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벼랑 끝으로 모르는 거가 좋은 건 아니지만 1년만 딱 그렇게 하자고. 이거는요 정상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인으로서 산다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어떻게 이게 정상생활이에요? 10시간씩 공부하는 게 정상생활이야? 아니야. 여러분들은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8시간보다도 더 많이 지금 공부를 일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곧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잖아. 그죠? 8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는 8시간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 거거든? 나 오늘 이렇게 말 세게 하면 OT지 지금. OT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정리. 이게 뭔지 알겠죠? 말하자면 이건 거예요. 선생님 제가 기간제를 하는데 기간제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기간제를 못 그만두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에 뭘 하셔야 되는 분이신가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아이를 어떻게 맡겨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결혼도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결혼을 지금 당장 올해 하자 그러는데 어쩌자고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일단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지? 보통 지금 올해 상반기 때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재빠르게 빨리 하세요. 진짜로. 그것도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할 계획이 있으면 빨리 해치우고 오라고 그래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주변 환경 정리,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으면 빨리 지금 헤어지세요. 중간에 헤어져서 마음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헤어질 거면 지금 빨리 헤어지고 괜찮아. 지금 잠시 그냥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변 환경 정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어디서 공부를 할 건지, 도서관에서 할 건지 그것도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독서실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야. 왠 줄 알아? 우리는 막 입으로 막 시키는 게 많아. 입으로 스터디에서 입으로 시키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 다 써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녹음해가지고 하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업할 때도 입으로 말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실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할 건지를 1월 달은 아마 계속 헤매 다닐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 정리에 대한 거, 뭔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까지 하고 있으면은 온통 지금 다 수험생들만 있는 분위기에서 얘는 누가 키느냐. 뭐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하고 이야기가 필요해요. 제가 뭐 그걸 다 겪어본 건 아니지만 워낙 데이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부 비율, 여러분들 이제 특히 초수이신 분들, 재수이 이상이신 분들은 또 이게 또 달라져야겠지만은
교육학 중요하죠. 교육학 지금 잡아두셔야 돼요. 그죠? 개괄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뭐냐면 교육학 강의를 그래도 초수 때 제일 열심히 듣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복습하세요. 왜냐면 교육학 강사님들이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오전 강의하고 끝나지 않아요? 한 2시, 뭐 늦게까지는 안 가잖아. 그러면 그날은 그냥 복습을 완전히 쭉 가서 한 2-3시간 안에 끝내게끔. 2-3시간 안에 완전히 맞죠. 리뷰를 하는 시간을, 빠른 시간에 짝스터디 같은 거나 해가지고 재빠르게 끝내세요. 교육학을 막 질질 막 끌고 가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5일 동안 하루만 강의를 나와도 스터디하고 뭐하고 하면 빡빡하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월, 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인강을 듣든 뭐 인강을 사실 뭐 들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교육학 문제나 이런 어떤 스타일을 봤었을 때 뭐 이거는 제가 뭐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의 개별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의 어떤 속도에 따라서 강사님하고 뭔가 또 거기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가셔서 좀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날만큼은 교육학 강의 듣고 바로 복습해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전공에 대한 어떤 확보, 실기에 대한 확보 때문에 바로 복습을 해서 빨리 해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앞에서 교육학 한 25% 정도 차지한다면 전공이 막 그렇다고 절대적인 수치도 아니죠. 왜냐면 뒤에 이제 실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원의 모든 거를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마인드맵 키워드 뽑아내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그래요. 마인드맵 그거 해야 돼. 귀찮아. 해야 돼. 특히 누가 그러냐. 컴맹이 사람들. 얘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다 안 돼요. 근데 그거 못하면 안 돼. 마인드맵 그거 하는 거를 저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 자료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컴맹이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림 그려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가 있다 하지만 확실히 그게 빠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로 안 해요. 종이도 누리끼게 해주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가자마자 뭐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인드맵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대충 똑같이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4월 5일 되면요 만들면서 강의 듣고 있어요. 진짜로. 만들면서 강의 듣고 있다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추가를 거기다가 하고 그게 돼야지 완벽한 서브가 돼요. 강의 다 듣고 나서 이걸 한다? 안 돼. 강의 들으면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공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가는 마인드맵을 단계적으로 그려보고 마인드맵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빈칸 있잖아요. 우리 마인드맵에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답안지가 있잖아요. 빈칸 채우고 셀프 마인드맵을 만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되면 초수 선생님들 자 우리가 페이퍼를 보면은 오늘 거 페이퍼에서도 오늘 그 마인드맵 교재를 보면은 하나는 답안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 빈칸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키워드 단어들을 일단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먼저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한 줄 정리 듣던 거 채워가지고 셀프 마인드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키워드는 다 외우고 와야 돼.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는지 모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학 전공 실기입니다. 하루 종일 듣고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전공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방법도 또 괜찮아요. 뭐냐면, 교육학 공부하고 나서 이제 스터디하고 나면 한 5시, 6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 끝난 거 같고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죠? 시프트가 안 되죠. 전환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차라리 실기 레슨을 잡든가, 실기 뭐를 이렇게 잡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다음 텀을 좀 쓸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이 그걸 뭐 교육학을 끝나고 난 바로 공부하는 게 싫다. 그러면 중간 텀에 낮에 난 잠이 너무 많이 오더라. 그러면 낮 시간대에 뭐 실기를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하루에 3등분으로 나눠서 쓸 거 아니에요. 오전에 뭐 12시까지, 그 다음에 한 4시, 5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타임. 이거를 뭐 교육학 하는 시간이어도 좋고 다른 거 하는 시간이어도 괜찮은데 아무튼 그거를 공부를 교육학하고 전공을 좀 묶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실기를. 왜냐면 전공 공부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 이게.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점점 수업이 진행될수록 실기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기 세팅 바로 지금 좀 해놓으시라고. 왜 그러냐면, 당장 이제 시험 보고 하잖아? 그러면은 미칠 것 같은 거야, 이제. 나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쏟아지게 되면, 이게 펼쳐놓고 나서 거기서 밸런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하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말하자면 실기까지 해야 될 그 눈을 못 돌리고, 그냥 그대로 6개월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문풀반 때서야, 저 뭐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되게 쪼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기는 다음 주까지 해서 내가 어느 지역을 볼지, 지금 어느 지역을, 그냥 보고 싶은 지역을 말하면 돼요. 어느 지역 내가 뭘 실기 내용 이런 거 고려는 거기서 알아서 다 말을 해줄 테니까 저는 어디서 살고 싶어서 어디하고 어디를 보려고 하는데 실기가 어떻게 공통으로 겹쳐 있는지, 그래서 공통으로 겹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잖아요. 나중에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한 2주차, 3주차부터는 이제 스터디도 이제 모집이 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때까지는 공부가 루틴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막 시간 맞춰졌다. 그것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초수이신 분들이 2주차, 3주차까지도 뭔가 계속 막 어그러지고 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딱딱 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잘 안 끝나지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마인드맵 만들기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벌려놔야 될 것들 있죠. 벌려야 될 거. 그 실기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벌려놔야 될 것들을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시간 운용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실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실기는 앞으로 엄청 올라가요.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1차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 하지만 몇 년 전보다 1차는 사실 조금 수준이 더 내려간 편이에요. 그 내려갔다라는 거는 기본기에 더 충실한 거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기는 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실기는 정말 많이 어려워질 거고 실기 중심으로 앞으로 음악교사를 뽑겠다는 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앞으로 점점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실기는 앞으로 더 세질 거예요. 면접도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12월 달에 이제 1차 끝나고 나서는 면접하고 수업 시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너무 할 게 많다 보니 지금 앞부분에서 상반기에서 실기를 완성도 있게 만들으라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실기에 대해서 나 그것도 참 그랬어. 이것도 이제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는 노래하는 걸 좋아한대. 그래 그럼 피아노 전공이니까 노래하는 거 좀 꽤 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뮤직서커스에서 수업 연구할 때 있어가지고 거기서 듣고 있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되게 못해. 근데 되게 자신 있게 부르더라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음정도 되게 많이 나가고 하는데 본인은 그걸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저 친구는 민망하지도 않나 싶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노래가 그냥 하면은 잘하는 건 줄 알더라고. 터진 입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나?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냥 노래방에서야 그냥 부르면 되지만 이건 시험이거든. 음정박자 나가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피아노는 오히려 기능이니까 손이 안 가면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이 피아노 못한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면 다른 관현악 전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나 듣고 있으면은 진짜 뻔뻔할 정도로 나도 사실 노래방에서 음정박자 틀리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사실 그 노래하는 게 두려웠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공자이면서 저기 막 음이 나가는 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 있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거 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뮤지컬 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차를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1차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가 어려워요. 2차가 진짜 어려워.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음악교육론에서 배우는 포괄적 음악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 모두 종합적인 음악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확실히 그 서울 경기를 합격하시는 분들은 실기가 짱짱해요. 특히 서울은요, 다른 데하고 점수 차이가 뭐 1, 2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물론 이제 탑을 찍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한 거는 딱 2차에서 보면 수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실기를 잘해요. 그거 드러나게 잘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거에 맞춰서 그거 실기가 이제 워낙 빡세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선생님들이 제 범주검찰 같은 거라든지 민요 같은 거는 어디를 볼지 모르지만 그 범주검찰하고 민요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건 필수적으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시기는 뮤직서커스에서 저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뭐 바뀌는지 잘 몰라요. 거기서는 매일매일 뭐 교육청 공무 분석하고 있는 데니까 지금 바뀐 거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러면 순서도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면 좋겠는가, 그런 거는 알아서 말을 해줄 테니까 나는 어디 보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스터디 운영은요, 자, 스터디 운영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해서 13일까지 1차 받을 거고요. 지금 계속 거의 한 2월 초반까지도요, 계속 2월 초반까지 하고 또 3월 달에 또 이제 또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 1월 달 반은 2번에 거쳐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 기간 안에 그 뮤직서커스 카페에서 에나클래스 스터디라고 하는 게시판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 신청 양식 잘 보세요. 꼭 이런 거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를요, 잘 읽으세요. 카페 내가 대놓고 이야기할게. 자기네들 바쁘다 보니까 대충 읽고,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대충 읽고, 이거는 뭔데요? 저거는 뭔데요? 그냥 막 자꾸 물어보고 본인이 바보 취급당해요. 그 글자를 못 읽냐 이러면 바보 취급당한다고. 그게 얼마나 쪽팔리는 거야. 그겠잖아. 그러니까 글이 나와 있는 거를 좀 정확하게 보는 좀 습관을 돼. 그것도 문제도 꼭 그렇게 풀어. 대충 띄엄띄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러고 나서 틀리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카페 공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PDF로 전환해갖고 아까 G파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 많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요. 신청 양식에서 자기 정보, 이름, 윌비사이드, 그 다음에 공부 연수, 초수대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타 특기사항을 좀 자세히 써줄수록 좋긴 해요. 왜냐면 이분의 어떤 특성 성향에 맞춰서 또 저하고 클래스를 같이 하는 분들 중에는 또 전년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섞여 있으니까 대충 그래도 제가 우리 그 클래스 선생님들의 성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가 같이 있으면은 저기 맨날 싸움하겠는데? 이래서 좀 찢어놔라.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런 어떤, 아이고, 뭐 이게 얘네가 선후배라고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럼 좀 그렇잖아. 좀 후배하고 같이 공부한 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조가 편성이 됐으면 조심스럽게 뮤직서커스 아까 린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해요.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이제 절대 비밀이니까. 그래서 공문 연수나 초수 재수 뭐 이런 것들 몇 년 차 했다, 뭐 나는 애기 엄마여서 애기 엄마들끼리 좀 많이 묶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좀 자세히 해주시면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서 갈 건데, 처음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지역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고려해서 처음에는 1차적인 거 나왔고 편성이 될 거고, 근데 그 편성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그 스터디 분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는데 이걸 꼭 적어주셔야 돼. 뭐냐면 내가 어떤 스터디를 하는 걸 목적으로 두겠는가예요. 타입 1은 뭐냐면 마인드맵을 공유하는 스터디. 말하자면 우리가 토요일날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 오후까지는 우리 조에서 무조건 올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히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 거 보면서 더 세밀해지고 강의를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마인드맵 공유하는 스터디,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공유가 끝나고 바로 이제 보내시면 되겠죠. 그럼 피드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타입 2에서는 마인드맵 공유 플러스 문단노트 총론이라고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악교육론에 대한 복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기본 이론반이죠. 그 다음에 음악교육론에 대한 거가 총론하고 기초가 있는데 기초 문단노트 나가고 총론도 문단노트가 나가긴 나가요. 나가긴 나가는데 뭐가 나갈 거냐면 1문단 해가지고 요약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문단 내용은 뭐, 2문단 내용은 뭐 하고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에는 뭐냐면 1문단 땡땡하고 내용이 없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스터디 자료로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터디 한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연필로 쓰세요. 그거는 연필로.
그럼 뭐냐? 연필로 쓰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귀찮으니까 중요 키워드만 정확하게, 왜냐면 사람이 급해지면은 시간을 이제 여유 있게 하면은 다 문장 완성해서 쓰는데, 이제 스터디에 가서 내야 되잖아. 내야 되면 이제 똥줄 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작업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뽑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기로, 그래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 문단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총론을 펼치고 문단도 강의했던 걸 보는데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단노트 총론을 빈칸 채우기 스터디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서 지팔로 해서 나 이번에 오늘 언제까지 제출, 이게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는 하기 싫은 거고, 복습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거 물어봐요. 복습을 어떻게 해? 하라는 거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타입 3에서는 뭐냐. 자, 마인드맵 아까 공유했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절대 내가 말로 했던 것은 안 잊어먹어. 그래서 녹음 스터디야. 뭐냐면 이 마인드맵에 있는 것들을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녹음을 하면 되는지. 그래서 큰 제목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작은 제목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위계를 구조화해서 말하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2차 수업 시간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위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연스러워지는가, 그 연습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타입 3의 녹음 스터디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과 또 녹음해서 이걸 말하는 거는 2차를 준비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초수분들도 나는 버거워도 보고 읽어가면서 대본을 써서 읽어가더라도 해야겠다. 나중에 어차피 2차 할 때는 대본 쓰는 연습부터 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타입 3.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하는 거 2개, 1개 해서 본인의 의지와 불타는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스터디를 깨적어서 누가 나갔다 하면은 당장 저한테 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말하세요. 누군가가 이래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거는 저기로 제가 보고를 받을 테니까 뮤직서커스 린지로 해서 보내셔서 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다음번에 스터디를 참여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거야.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뭔가를 하는 거가 나갈 거고, 그리고 스터디하는 사람들은 스터디한 사람들대로의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단노트 총론 빈칸 채우기는 스터디한 사람들한테 제공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서 본인의 신청 양식 쓰면서 타입이 뭔지를 스터디 분류해서 써주세요. 타입 1, 2, 3에서 어떤 건지, 그리고 문의사항은 저렇게 뮤직서커스 린지로 보내시면 되겠고, 이 스터디는요 1월달부터 만들어지면 6월달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에 사람이 더 영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 그룹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변동사항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이제 10일, 13일에 만들어지는 이 스터디 팀들은 6월까지 가는 구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안내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 특강 가면서 만들었던 자료여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외국 가곡, 한국 가곡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원어로 오페라 부르라는 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중음악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뭐 세계민요가 나온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범주범창을 준비하는 그 악곡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졌다는 거야. 시기에서 어려워졌다는 포인트가 저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옛날에 막 오페라 이런 거 반주하는 거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려운 오페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교과서에. 그리고 오히려 대중음악이나 뮤지컬 넘버들이 또 들어가고, 근데 또 안 하면은 리듬 같은 것들이, 여러분 뭐 Under the Sea 노래 부르면서 이거 리듬미컬하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 그게 리듬 반주 같은 게. 그래서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 부분은요. 그리고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런 저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기 준비를 할 때요, 빈출곡만 하면 되지 있죠. 그래서 나갔는데 빈출곡 아닌 게 나오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여러분도 그거 명심하세요. 빈출국 위주로 하면 되지 뭐 쓸데없이 있어.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거가 공부하는데 쓸데없이 많이 가르친다. 쓸데없이 뭐 레슨을 그거는요 본인들이 하기 싫으니까 핑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들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휘청이지 마세요. 주위에서 뭐 쓸데없이 공부는 쓸데없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뭔가를 가르칠 만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밤이 바빠. 그러니까 자꾸 그 실기에서도 막 쓸데없이 뭐 무슨 뭐 세계민요를 왜 해? 뭐 이러는데 나와야 하바나길라 같은 거 란딴따나라란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인가 그게? 이스라엘 민요 맞나? 나와요.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빨래 뮤지컬 빨래 창작 뮤지컬 빨래 뭐 경기도에서 나왔나 그거? 이문세곡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범주가 다양해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 또 하도 막 대중음악 막 BTS와 블랙핑크가 막 아주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스펙트럼을 반드시 그렇게 뭐 서울 경기 아니면 꼭 굳이 해야 되나 그런데 아니에요. 또 지금 막 뜬금포로 나오는 추세니까 꼭 반드시 빈출은 필수고 나머지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실기 플랜이라고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거는 가셔서 이제 그 뮤지컬에서 상담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실기 상담도요. 아마 거기도 지금 요즘엔 계속 상담이 막 밀려가지고 좀 상담 밀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뭐 해가지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자기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어디까지 했는데 반주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사범대라서 몇 곡 정도를 다뤘었고 뭐 이래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뭐 레슨은 뭐 전에 받았는데 뭐 레슨은 어디 정도까지 이렇게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그러면 아마 진단 테스트 같은 거 해보고 거기에서 뭔가 좀 안내를 해줄 거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실 분들은 차라리 이걸 써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아까 뮤지서커스 린지라든지 뮤지서커스 그 플러스 채널 거기에다가 바로 보내면 아마 전화해서 그렇게 갈 거니까 뭐 또 전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OT 정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요.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길게 한 것 같아요. 2시간 했어? 진짜? 내가 요즘에 TO 이야기가 많아서 TO가 OT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긴 이유가 다 바뀐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습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구나. 스터디가 지금은 안 된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리엔테이션 긴 이유가 이번에 좀 바뀐 부분들이 많아요. 블렌디드 강의 같은 거. 그 다음 마인드맵 5반 기본 이론반에서 있었던 거는 전년도 강의가 많이 활용이 됐고, 대신 여러분들은 평가 부분에 제가 좀 힘을 많이 실을 거고, 그리고 1, 2월 때는 되도록이면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치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담은 별로 원하질 않아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쁜데 왜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 항상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점수가 어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지금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 나름에서 어떤 환경 정리가 안 돼요? 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근거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요, 많이 힘들 거예요. 뭐 꼭 저하고 공부를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물론 나하고 공부해서 힘들기도 해요. 네,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 학교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분명히 마음에서 자꾸 벽이 느껴질 거고 힘들고 나만 못하는 거 아니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다 함께 못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막 거기에 자신감이 떨어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객관적인 척도로 말을 해주세요 라는 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선생님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마인드맵, 이거 진짜 1월 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인드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냈잖아.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똑같아. 그렇게 막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우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자기가 합격할 거라는 거를 완벽하게 확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잘하면 합격하겠는데?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어떤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실력자가 되어 있고 우위에서 있는 사람이 되게 있는 거지.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기를 준비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믿고 내 기준, 높은 기준. 높잖아요, 여러분들 기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을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말고 이 기준만 잘 통과한 거. 이번 주에 이 주차의 복습은 내가 열심히 잘한다. 이것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찬란하게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1년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예요, 아마. 엄마, 아빠보다 아마, 제가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럴걸? 아니,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엄마하고도 많이 싸우거든.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도 너무 많이 싸우거든. 근데 이게 하소연 할 데가 없잖아. 친구하고도 이게 공감대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 하다가 사실은 이제 사람이 정북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서 찬란한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OT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